우리 매번 하던 대로 나는 위에서 쏘고 방향은 밑에서 구해. 에? 하던 대로 하라고. 김동진! 작전 시작.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배신 내가 당했어. 이미연! 우리가 활동했던 블랙팀이 폐지되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떤 부서든 들어가야 했다. 굉장히 그리워? 안 쓰고 붉은 분명.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자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기회가 왔어. 자네가 쓸모가 많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 안녕하세요. 요새 무빙에 빠져서 게임 안 하고 있는 자빠다시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거,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라마에 관련된 요번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무빙의 12화 그리고 13화에 대한 리뷰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뭐 여타 채널에 있는 그냥 결말 요약 이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스포일러가 일부 담겨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의 드라마 감상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존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에 제발 스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을 미리 보거나 웹툰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드라마로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스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2화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화 같은 경우에는 액션씬부터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씬이 뭐 지난번에 11화만큼의 엄청난 폭발력 있고 엄청난 흡입력 있고 엄청나게 빠른 액션씬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11화 때는 구룡포에 엄청난 무지막지한 덤프트럭 액션씬이 있었다면 요번에는 문산의 공중비행 능력 그리고 그 공중비행 능력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적인 한마디로 좀 스피드가 가미된 액션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산이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라는 장면을 여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라는 작전이 있는데 이게 구룡포랑 문산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적인 관계인가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엄호하고 있는 문산 그리고 아래에서는 구룡포가 인지를 구하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요런 작전을 항상 문산은 늘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둘의 끈끈한 신뢰 구도, 파트너로서의 굉장히 신뢰 구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고 브로맨스도 꽤나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두 명은 아저씨인데 내가 다 설레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좀 독특한 거는 이제 경비 아저씨의 정체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경비 아저씨라든지 환경미화원 아줌마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도 경비 아저씨에 대한 과거가 나오게 됩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기부에서 요원으로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구룡포보다는 살짝 직급이 낮은 그 정도의 요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산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안기부 요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이 아저씨가 나중에 후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할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되는 그리고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12화는 브로맨스가 정말 폭발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늘을 나는 문산이 하늘에서 구룡포를 떨어뜨리고 늘 하던 대로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늘 하던 대로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문산이 총으로 사격하고 그리고 엄호를 하면은 아래에서 구룡포가 구하는 이 작전이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꽤나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둘의 케미가 너무나도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의 떡밥들이 나왔죠. 과거 댓글에서도 분명 구룡포는 총알을 맞아도 힐링 팩터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회복하고 흉터가 없는데 왼손에 분명 흉터가 2개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떡밥 또 12화, 13화에서 나와지는 부분이라서 이번 12화 같은 경우에는 그 총알을 제거하는 도중에 문산이 넌지시 나이프를 건네게 됩니다. 그 나이프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버지 유품이라고 하고요. 구룡포는 이렇게 소중한 거를 저한테 줘도 되느냐, 내가 써도 되느냐라고 하지만 아무한테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산 입장에서는 구룡포를 엄청나게 나름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산은 항상 남을 의심
의심하고 하다못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미연마저도 의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룡포에게 자신의 아버지 유품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훈훈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밝혀진 게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박히거나 상처가 났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총알이 박혀 있는 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지 않는다라는 떡밥이 여기서 풀리게 되는데, 흉터가 남아있었다라는 거는 아마 그 총알 흉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빨리 제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생겼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번 12화의 주된 맹점은 브로맨스도 있고 총알빵도 있겠지만 문산의 계획에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산 같은 경우에 미연을 사랑을 하지만 언제든지 이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민용준 차장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미연이란 사람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떠날 수 없는 좀 족쇄 같은 게 미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연도 살리고 자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오랫동안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미연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나이프를 건네게 되고 거기에다가 총까지 뺏어 가라라고 합니다. 미연은 그 총 갖다가 문산을 향해 쏘게 되는데 배신당한 척을 하고 있었던 문산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 또한 문산의 계획이었겠죠. 결국은 잡힌 문산이 구룡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커피 한잔하고 와. 하던 대로 라고 얘기하는데, 구룡포는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던 대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구룡포는 움찔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대로 늘 미연을 만났던 그 자판기 앞으로 구룡포가 하니까 미연이 나타나게 되면서 문산의 아버지 유품 나이프를 건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든 구룡포는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문산이 알려줬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었던 사격 연습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격 연습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구룡포에게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구룡포 사격 표적에다가 왼손 쪽에 총알을 전부 다 사격을 해주는 문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신의 총을 막아달라 뭐 이런 것을 미리 암시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산은 민 차장을 만나게 되고, 문산은 자기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신은 아마 미연한테 배신을 당한 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빠르게 민 차장 외에 다른 안기부 요원들을 제거하고 나서 민 차장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연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데, 이때 그 장면이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산은 사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양손으로 총을 쏜 적이 없어요. 그리만큼 한 손 사격에 정말 자신이 있고, 그리고 표적을 놓치지 않는 문산입니다. 그런데 이 총을 쏠 때 굉장히 손이 떨리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뜻도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구룡포한테 힌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총을 쐈을 때 미연하게 쐈지만 그걸 막는 것은 구룡포였거든요. 그게 왼손에 총알 흉터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총을 막은 것은 구룡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구룡포가 막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문산은 총을 굉장히 잘 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연한테 총을 쐈을 때 구룡포가 그것을 막을 정도의 동체 시력이 있거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면은 미연 쪽으로 타겟을 했을 때 구룡포가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에다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더라고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격의 의미는 미연의 나레이션에서 밝혀지는데, 이 상태로 문산 김두식은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도망가게 되면은 미연을 굉장히 괴롭힐 거고 계속 미연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신에 내가 복수를 한다, 내가 미연과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총알빵, 일명 총알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왼손으로 막아낸 구룡포가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제거를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것은 13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 총알 흉터는 자신의 파트너였던, 그리고 정말 신뢰관계였던, 그리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문산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흉터를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총알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총알에 무슨 뭐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몰래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알을 빼지 않아서 저런 흉터가 남은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화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늦게 제거를 해서 흉터를 일부러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파트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문산은 사라지게 되고, 민용준 차장은 이 사태를 근거로 해가지고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용준 차장이 운영했었던 안기부는 사라지게 되고요. 미연과 그리고 구룡포는 각각 공무원이지만 다른 부서로 이제 정근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은 계속 그리워합니다. 점심에 돈가스를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아하지도 않는 커피, 자판기 커피를 엄청 마시면서 하늘을 항상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 뒤에서 문산이 나타나고 이 둘은 그 상태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적을 하고 나서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이제 과수원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5년간 행복하게 살긴 해요. 봉석이를 그 사이에 낳았고 봉석과 문상과 미연과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15년의 슬픔이 또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5년 동안 행복한 와중에 봉석이가 드디어 능력을 개방하게 되거든요. 그 능력을 개방했을 때 저는 미연의 표정과 문산의 표정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연은 엄청 놀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산의 표정에서는 시작될 게 시작됐다, 또는 올 게 왔구나,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문산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암울한 미래 같은 큰 위협이 닥쳐올 것을 미리 인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과 박스 하나 사겠다, 처갓집을 가는데 3만원어치만 팔아달라 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13화에 나오는, 그리고 기존의 무빙 시리즈에서 잠깐 나왔던 조례혁입니다. 이 조례혁의 능력은 아무래도 능력자를 찾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인데, 그것에 대한 거는 13화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 조례혁이 등장을 하면서 민용준 차장이 미연과 문산의 위치를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 차장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번 블랙 요원들이 새롭게 개설이 되는데,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나주, 진천, 봉평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나주, 진천, 봉평과 함께 요원들이 문상과 미연을 노리게 됩니다. 잡으러 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문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미연은 꼭 살리고 싶었고 봉석은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처에서 미끼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아버지의 심파? 이런 게 좀 보여졌달까? 분명 도망갈 수 있었을 때 일부러 도망가지 않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주, 봉평, 진천과 함께 이제 문산이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고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주, 진천, 봉평 분명 좋은 능력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용준 차장이 문상과 구룡포에게 엄청나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이유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주, 진천, 봉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투에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뭐 구룡포라든지 문산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전투적에서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약이라든지 공중제약, 뭐 시야제약, 뭐 힘제약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문상과 구룡포의 능력이 작전 수행할 때는 범용성이 워낙 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용준 차장이 끝까지 문산을 잡으려고 했고 구룡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문산이 진심으로 싸우고 진심으로 도망갈 거였다고 생각하면 이 세 명 다 잡지 않았을까? 아예 공중으로 확 날아가고 그냥 총 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연과 그리고 봉석이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도망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선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문산이 잡히고 나서 미연은 도망가는, 다시 한번 무빙 2화 첫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가스, 한정식 집에서 돈가스를 먹는 미연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 뒤에 그 식당에 조례혁이 얼굴이 나오는데, 이 조례혁이 눈이 싹 바뀌더라고요. 고양이 눈처럼. 되게 뭔가 엑스맨 뮤턴트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별한 능력은 있는데, 이것은 13화에 밝혀지니까 13화 드라마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번 12화의 총평은 브로맨스가 너무나도 터졌고 멜로가 너무 터졌지만 정말 부성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독특한 게 있다면 또 하나가 더 있네요. 5화쯤인가요? 봉석이의 꿈 얘기가 나오면서 조인성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봉석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 봉석이 하면서 날라오잖아요. 그때 그 패션이 나름 괜찮은데, 멋있는데, 뭔가 힙한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과수원 복장이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완성이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저게 과수원
그 사과 따다가 작업복이었다라는 게 전 홍대에 있는 그냥 힙한 패션인 줄 알았는데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정말 눈물 쏙 빼는 제 13화 드라마에 대한 감상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고 재밌는 부분이 있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팍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진짜 13화는 눈물 없이 못 봐.